달력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좀 더 프로그램답게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소위 만년 달력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즉 연도만 입력하게 되어지면 그 연도에 해당하는 달력을 직접 프로그램적으로 처리해서 출력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실행 예를 살펴봅시다.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게 되면 간단한 안내 메시지가 출력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연도, 예를 들어서 2021년이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엔터 쳐주게 되어지면 2021년 1월 달력부터 12월 달력까지가 쭉 출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오로지 2021년에 대해서만 처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임의의 연도에 대해서도 처리되어질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고 나서 2022년이라고 입력하고 나서 엔터 치게 되어지면 이제 2022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달력이 출력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만년 달력 프로그램은 특정 연도에 대해서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임의의 연도에 대해서도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달력을 출력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먼저 해당하는 연도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일이 필요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1년이 365일이지만 윤년인 경우에는 2월 29일까지 있어서 366일이 존재하게 되어지겠죠. 2월을 출력하는 달이 좀 달라질 것이고, 또 매 달에 대한 내용들을 출력을 할 때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이 30일로 끝나는지 31일로 끝나는지를 판별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간단한 규칙들이 있으니까 조건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이고, 또 다르게 중요한 것은 해당 월의 첫날이 무슨 요일인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2021년 9월 1일은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진다 라고 확인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2021년 9월 1일은 수요일 자리서부터 반복적으로 출력을 해 나가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2021년 10월의 경우에는 금요일부터 출력이 되어진다 라고 하면 이제는 1일을 출력할 자리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즉, 내가 2021년 달력을 출력하고자 한다라면 2021년 1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확인해 줘야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날 수들을 순차적으로 출력을 해 나가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떤 연도의 1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이 정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1900년 1월 1일이 월요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1900년 1월 2일은 화요일이 되겠죠. 1월 3일은 수요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1900년 1월 8일은 다시 월요일이 될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연도의 특정 월까지 몇 날이 지났는지를, 일주일은 7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년 달력이라는 프로그램을 과연 우리가 작성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프로그래밍적인 능력들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렇게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좀 주눅이 들고 자신 없어 하는 것 뿐이지, 뭔가 우리가 배우지 않은 범위의 내용들이 이 프로그램을 작성으로 해서 도입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점 감안을 하고 한번 자신감을 갖고 정리를 해나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항상 그랬듯이 개별적인 단위 작업들을 모아서 좀 더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 대신에 메인 함수라는 전체 규모에서부터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각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인 단계로 분해해가는 소위 단계별 세분화라는 방법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자라고 했었죠. 항상 메인 함수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을 적용을 하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 파악되어진 요구사항대로 설계를 하고 또 설계되어진 내용대로 구현하고 테스트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위한 메인 함수에서는 어떠한 작업들이 필요할까? 또 그 작업들을 어떤 순서대로 처리하면 처리가 되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프로그램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뭐 어떤 임무의 연도에 대해서도 다 출력되어지는 정말 말 그대로의 만년 달력이라기보다는 조건이 1900년 1월 1일이 월요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900년 이후의 내용만 출력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의 값은 뭔가 좀 부적절한 연산의 값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설명을 출력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후 사용자가 설명을 잘 숙지했다라고 하면 출력하고자 하는 연도값을 입력받아 입력받은 연도에 대한 달력 1년치를 출력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예처럼 우리는 202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었을 때 2020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달력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뭐 내년 달력이 궁금하다? 2021을 입력을 해주면 될 것이고, 또 각자 여러분들이 태어난 해의 달력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그 해의 연도값을 입력을 해주면 내가 태어난 날이 무슨 요일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기술하고 있는 메인 함수 측면에서 보면 안내 설명을 출력하고 적절한 연도값을 입력받은 다음에 그에 대한 달력을 출력하는 일을 하고 나서 더 뭔가 해줘야 하는가 살펴봤더니 현재 문제에서는 이 이상의 일을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이 일 말고 더 필요한 일은 없죠. 다만 각각의 부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을 해줄 수 있어야지만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각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할 것인지는 현재 레벨에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현재 레벨에서는 이 일들을 처리할 적절한 함수를 하나 지정해주는 작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함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직접 갖다 쓰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어떤 형태의 함수가 되어져야 할 것인지 함수 호출 인터페이스에 염두에 두어서 나머지 부분과 필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주고받을지를 염두에 두어 함수 호출문들을 작성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레벨에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봤어요. 자, 안내 설명을 출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출력문들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될 테니까 어떤 내용을 출력할지 현재 레벨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안내 설명을 출력하는 일만 처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함수는 인수도 없이 반환값도 없이 호출되어지는 형태로 작성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의 연도를 입력받는다라고 하면 물론 스캔F를 통해서 구성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유효한 연도를 판별하도록 한다라든가 혹은 스캔F만 하더라도 주소 연산자니 이런 복잡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라는 측면에서 getHere from user라는 함수를 두었다라고 가정하면 getHere from user라는 함수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하나의 정수값을 반환해 주도록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반환받은 값을 가지고서 달력을 출력하는 부분에 넘겨줘야 되겠죠. 이 함수 안에서 직접 달력을 출력하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게 되어지면 연도를 입력받는 작업과 달력을 출력하는 작업이 서로 종속적인 형태가 되어져서 연도를 입력받는 다른 용도로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종속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저 연도를 입력받은 함수로부터 입력받은 연도값을 반환받아서 호출축인 메인 함수가 반환받아서 그 입력값을 1년치 달력을 출력하는 함수에게 전달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3개의 사용자 정의 함수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3개의 사용자 정의 함수가 각각 어떤 식의 호출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하는지가 다소 명료하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함수 호출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함수에 대한 함수 선언들을 작성을 해볼 수 있고 그 부분을 메인 함수 위쪽에 포함을 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남은 문제는 이제 각각의 세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면 될지, 안내 설명은 어떻게 출력하고 연도는 어떻게 입력받으면서 1년치 달력은 어떻게 출력할 것인지를 이제 각각의 단위 작업 내에서 또 필요한 작업들을 단계별 세분화 전략에 따라 고민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인 함수의 첫 번째 함수인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설명을 출력하는 프로그램부터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현재 give instructions라는 함수에서는 역시 다시 의사 코드를 통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1년치 달력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면서 1900년 이후의 달력만 출력한다라는 사실이 현재로서는 필요한 설명이 될 거예요. 그 밖에 필요한 설명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내용들을 적절하게 출력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give instructions라는 함수는 적절한 형태의 영문이 됐던 한글이 됐던 필요한 설명들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이런 간단한 매개 변수도 갖고 있지 않고 반환값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함수가 될 것이에요. 자, 더불어서 각각의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저 함수만 정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함수가 어떤 류의 함수인지 또 어떤 매개 변수나 반환값을 갖는지에 대한 각 함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들을 함수 바로 위에 하나의 블럭 주석을 통해서 기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를 조금 더 가독성 있게 해볼 수도 있고 나중에 며칠 뒤에 혹은 몇 달 뒤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자 했을 때 각각의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더 명료하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후 함수들에 대해서는 주석 부분들을 다 생략을 하겠지만 좀 더 재사용 가능한 형태의 함수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작업을 해줄지,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면 좋을지를 몸에 좀 익혀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함수로는 적절한 연도를 입력받는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자, get year from user라는 함수는 인수 없이 호출되어져서 하나의 반환값을 갖는 함수가 되어져야 할 거예요. 다만 이 함수가 해줘야 될 일은 하나의 연도값을 입력받아 주면 되는데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1900년 이후의 연도만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을 위해서 1900 이상의 정수가 입력되었을 때에 한해서만 유효한 연도로 간주해서 그 입력값을 반환을 해주고 만약에 1900보다 더 작은 정수가 입력되었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오류 안내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고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적인 구조를 통해서 재입력받도록 할 수 있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수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만약에 이 get year from user라는 함수가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유효한 범위 내의 정수가 아닌 값도 입력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아마도 호출 측인 메인 함수에서 get year from user라는 함수의 반환값이 유효한 값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값이 유효하지 않으면 다시 재입력 받도록 할 수 있는 처리를 여기서 처리를 해줬어야 되겠죠. 하지만 get year from user라는 함수 내부에서 이런 입력받은 정수에 대한 유효성을 검사해주고 재입력 처리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소 호출 측이 간단해 보일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선 예제에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어디서 재입력 받도록 할 것인지에 따른 고민들을 이미 한번 연습을 해봤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함수는 하나의 유효한 연도를 입력받아 그 연도 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해주는 함수여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연도를 정수 형태로 입력받는 일이 필요할 것이고 그 입력받은 정수가 유효한 정수이면 호출축으로 반환 처리를 하되 유효하지 않은 정수다라고 하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고 나서 다시 입력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while true라는 형태를 두어서 무한히 반복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while true 형태를 두되 일단은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while문의 조건절을 참매 값수를 설정을 해두었어요. 하나의 정수를 year라는 변수에 입력받도록 했고 입력받아 본 정수가 현재 19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유효한 점수이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return 해버렸어요.
물론 여기서 브레이크 해가지고서 빠져나가도록 한 다음에 여기서 리턴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어차피 리턴도 함수를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루프를 빠져나가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만 다음과 같이 그저 루프의 끝에서 빠져나갈지를 검사할 것이다 라고 하면 while true 하고 나서 중간에 if 조건 참이면 빠져나가라 라는 표현보다는 do while 구문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더 깔끔할 수는 있어요. 다만 현재 예에서는 요 조건이 참이지 않으면 무조건 재입력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보자 라고 했었죠. 다시 말해서 현재 최소 입력값은 1900값은 되어야 한다라는 오류 메시지는 부적절한 입력이 발생되어지게 되면, 즉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기 전에 먼저 처리해줘야 될 문장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최초 입력받을 때는 출력할 필요 없는 부분이 될 것이고 재입력되어지는 과정 중에서만 표시해줘야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입력받고 오류 메시지 출력하고 하는 문장들이 반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190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입력되어질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처리할 문장들 중간에서 루프를 탈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물론 전통적인 while 구문을 통해 가지고서 다소 복잡한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처리할 문장들을 순서대로 우리의 의식의 흐름대로 쭉 나열을 해주고 빠져나갈 부분들에 그저 if 조건 참이면 빠져나가라 라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좀 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더 가독성 있는 형태로, 또 중복된 코드가 프로그램 여기저기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버릇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계인 print calendar라는 함수에서는 이제 주어진 연도에 따라 1년치의 달력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get year from user라는 함수로부터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해의 특정 연도 값을 입력받았다라고 하면 그 입력받은 값을 바탕으로 1년치 달력을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print calendar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함수는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특정 연도, 즉 2020을 받았으면 2021년도의 달력을 출력해줘야 하는데 그 2021년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달력을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 여전히 문제가 크더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에 의해서 큰 덩어리의 문제는 항상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작은 덩어리의 문제로 나눠가 보자 라고 했었고, 어떤 특정 연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 달력을 출력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연도에 1월 달력부터 12월 달력까지 12번 어떤 1개월치 달력을 출력하는 일을 12번 반복해주면 되는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노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반복문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단위 작업을 수행을 하는 문장이 12번 반복하는 일로 다시 쪼개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현재 print calendar라는 함수는 for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범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니까 for 반복문이 가장 적절한 형태가 될 것이고, 반복하기를 특정 연도의 특정 월 1개월치의 내용만의 달력을 출력해주는 print calendar month라는 함수를 12번 반복해주는 처리로 쪼개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출력되어진 각각의 월과 그 다음 월 사이에는 좀 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빈 줄을 하나 삽입해주는 일을 통해서 12번 출력을 해주게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되어질 것은 그저 1년치 달력을 출력하는 print calendar라는 함수가 아니라 어떤 특정 연도의 특정 월을 출력하는 단지 1개월치 달력을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문제의 범위를 줄여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는 print calendar month라는 함수에게 넘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메인 함수, 즉 전체 프로그램은 1900년 이후에 어떤 임의의 연도에 대한 1년치 달력을 출력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필요한 안내 설명도 출력하고 유효한 연도도 입력받고 또 입력받은 연도에 대한 12개월치 달력을 출력하는 문제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한데 얽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에 의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조각을 내니까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조각들이 필요할지를 찾아내서 그걸 결합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큰 덩어리로 자꾸 나누어 가는 거죠. 조금씩 더 작게 나누어 가다 보니까 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뭐만 남았어요? 어떤 특정 연도의 특정 월 1개월치를 출력하는 하나의 함수라는 굉장히 작은, 물론 여전히 복잡하긴 해요. 하지만 애초 어떤 임의 연도의 1년치 달력을 출력한다라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문제로 줄어들어 보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단계별 세분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또 강력함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쪼개라. 한 번에 쪼개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세분화해 가자. 또 세분화해 가는 각각의 구문들은 우리가 함수로 구조화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이 작성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내가 필요한 형태로 어떻게 다른 함수와 정보들을 주고받는 형태로 일을 나눌 것인지를 의식하면서 쪼갰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또 재사용 가능성 있는 형태의 함수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print calendar month라는 특정 연도의 특정 월을 출력하는 함수는 어떻게 세분화되어질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각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